저는 윤규비 PT입니다. 자, 윤규비 이름을 3번 외치고 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하세요. 윤규비, 윤규비, 윤규비 힘.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모소대나무를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저 같은 제가 그 모소대나무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3월 따끈따끈 PT 승급한 윤규비 매니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잠깐 제 아이스토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넘길까요? 네. 어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토목학과를 나와서 토목 택지개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아까 남자분들하고 조금 익숙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전직에서 남자분들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자분들하고는 조금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시기 질투가 좀 많아요. 조금만 떼어놔도 그러고. 근데 이제 남자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세계는 이제 좀 말이 좀 없어요.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 되고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40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으려고요. 40세에 토목을 그만둡니다. 지금 한 12년 됐거든요. 제가 그만둔 지. 나이는 얼추 아시겠죠?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40세에 제가 토목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멋부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2년 옷가게를 했는데 2년 옷가게를 하면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딸 유학 중이었는데 그 유학비를 대느라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다 까먹어요. 그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토목 설계를 하면서 저는 급여를 좀 못 받는 편은 아니고 그때 당시 한 4,500에서 4,800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잃게 돼요. 왜냐하면 가게는 안 되는데 아이 유학비는 보내야 되는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잘했어요. 옷가게는 잘했는데 2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재고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되고 상품으로만 쌓이면 이게 현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2년에 그만둬요. 그만둘 시점에 놀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뭘 하냐면 네일 아트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대상도 받고 하거든요. 대회 나와가지고 손재주가 좀 많다 보니까. 근데 가게를 차리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샵을 차려서 네일 아트를 한다는 건 좀 겁이 나는데 그때 콜이 들어온 게 메리케이라는 방판이에요.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는 물론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메리케이는 세일즈예요. 방판이고 방판이다 보니까 매일 눈만 뜨면 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해보지를 않았고 또 제가 알다시피 아까 남자들하고만 생활을 했었는데 여성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뭐 개척도 해야 되고 셀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 메리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메이크업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래서 메이크업도 곧잘 해서 이제 사람들을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이제 화장품을 판매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 정말 어딘가에 숨고 싶고 그때가 이 4년이라는 세월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암흑 같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만 뜨면 팔로 나가야 되고 1일에서 30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 또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빨간 날이 있으면 회사 다닐 때는 빨간 날만 되면 너무 좋아했는데 방판을 하다 보니까 빨간 날이 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엄마가 아프시고 메리케이가 철수한 시점에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게 제 인생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헤맨 시간이 2019년도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을 제가 좀 헤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2019년도 정확히 8월 9일 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PM을요 2019년도 8월 27일 날 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엄마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반영구도 그 시점에 이제 반영구도 배우고 했었는데 되게 PM하고 반영구를 놓고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뷰티 쪽에 한동안 담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분야를 가야 될까 아니면 PM을 전혀 생소한 PM을 하면서 영양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다가 반영구를 조금 더 깊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논현동에 샵인샵으로 들어가려고 그 계약까지 해놨었는데 PM을 제가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그 돈을 빼고서 이제 원작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스토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다음 보시면 제가 2019년도 8월에 PM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은 하지 않았어요. 또 엄마에 대한 아픔도 있었고 제가 이제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어야 됐거든요. 저희 엄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뭐 술도 못 마셔요. 저도 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간이 저는 1년에 2번 국가에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간염 고등학교 때 알았는데 간염 보균자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약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토목을 하면서 저는 몸이 조금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두통도 심했고 약은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도 안 좋고 뭐 그때 당시에 대사질환 그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대사질환이 뭐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대사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먹고 호전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저는 그 허혈성 소혈관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들이 올 수 있는 이제 혈관이 막힌 건가 봐요. 근데 남들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8배는 높고 막 이랬는데 그런 호전들을 다 겪고 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반영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하고 같이 왔던 언니가 여기를 뜨면서 제가 7월에 스타트를 하게 돼요. PM을.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반영구를 놓지 않고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7월부터 제가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매일 3명 만나기를 해요. 근데 한 달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게 저한테 손 대표님이 주신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매일 3명 만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팁을 주면은요. 매일 3명 만나기를 하면 일주일이면 15명이에요. 근데 쥐어짜서 만났어요. 정말. 그래서 누군가는 꼭 만났어요. 하루에 3명을. 이제 2명을 만나라고 했는데 그게 2명이 3명 되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데 그 골프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자주 갔더니 우리 양시원 매니저님 제가 골프복을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가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손님들을 상대로 제가 PM을 전달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월, 화, 수, 목, 금을 3명을 만나는데 이 15명을 그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금을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로 해서 15명이 한 달이면 60명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지어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3명을 15명을 4주간 반복을 해서 만나요. 근데 그 반복을 하면서 만나는데 그 중간에 한번 그 악어 등록이 돼요. 그러면 그분을 쫓아가서 또 소개를 받고 하니까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그 주변에 뭐 지인이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저를 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잘나지도 않았고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과정을 보면 빠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7월 스타트를 하고서 한 달이 딱 지나니까 8월, 9월부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매일 아보 등록을 해요. 뭐냐면 후원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까 배우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내용인데 매일 아보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어요. 1일 2아보에 1일 2아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후원을 가서도 아보를 하게 돼요. 그게 한 달 반, 2달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성과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하냐면 IMM에 도전을 해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저 IMM 여행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저 혼자 했어요. 뭐 그 여행을 도전을 해라 뭐를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이 여행 프로모션에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11월에 IMM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스타트에서 제가 IMM이 될 때까지는 15개월이 걸렸는데요. 본격적으로 7월에 비즈니스 스타트를 했을 때는 5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VP까지 가는데 6개월. 그러니까 남들은 IMM에서 VP 가는데도 막 1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저는 6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성과는 다른 분들 제가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 VP에서 EVP 가는데 저희는 배수잖아요. VP에서 25,000, EVP에서 5만인데 저는 불과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T도 저는 딱 정확하게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의 노하우는 요 뒤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법칙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에 집중. 그다음에 두 번째 성실과 꾸준함. 아까 모소대강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저는 과제를 수행하고요. 그 과제가 아까 말하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마지막에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저는 교육에 집중을 했는데 여기 저는 3P가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시키면 지금도 떨려요. 근데 엄청 떨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P도 있고 저는 그 어떤 교육도 부르면 그 교육이 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용인인데요. 망원동 미팅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가고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야간 미팅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오프라인을 좋아해요. 온라인보다. 뭐 제가 온라인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온라인보다는 저는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강의 듣는 거. 저는 여기 아침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강의를 들으라고 들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제가 곳곳에 강의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게 저의 노하우예요. 그게 뭐냐면 교육을 듣게 되면 제가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도 계속 듣다 보면 제 것이 되잖아요. 그게 실력이 돼요. 근데 교육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면 이게 이제 조금 내가 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성이 뭐냐면은요. 조금 하는 걸로 완전 과대 포장을 해요. 막.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잘 못해서 정확하게 전달한 편이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때도 뭐냐면 저는 이제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직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설계를 하면서 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스탠다드, 좀 정직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교육에 대한 대가는요. 아까 모소나무가 몇 년 자란다고 했죠. 밑에서 저의 기간이 15개월 동안요. 저는 이렇게 교육에 집중을 했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도 저는 교육에 참석을 했어요. 그거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도 정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하루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저희 상임 매니저님이 정다경 매니저님인데 저한테 아플 때는 좀 쉬라고 하거든요. 쉬지를 못했어요. 어딘가 한 군데는 가야 돼요. 지금도 뭐 이렇게 아프더라도.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한 번 안 나가면 나쁜 습관은 한 번 안 나가면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근데 제가 이 습관을 잡으려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골프를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15개월 집중하는 동안 골프를 배우는데 골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3개월에 뭐 머리를 올리고 언니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제가 1년 이상 된 줄 알았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여행을 갔다가 와도요, 뭐 제주도를 갔다 와도 저녁에 골프를 가서 다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저의 그 생활 패턴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6시에 눈 떠서 빨리 씻고 그냥 골프 연습장으로 가. 인도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매일 했어요. 뭐냐, 이꼴은 비즈니스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매일 나가는 게 비즈니스도 이렇게 매일 나가야 된다 해서 저는 골프하고 비즈니스를 좀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 대표님 골프 프로 데뷔한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비즈니스에 집중하라고 작년 3월에 제가 발이 부러져가지고 그 이후에 골프를 좀 쉬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또 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꾸준함, 남들보다 잘했던 게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매일 나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기 대교가 보이는데 여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리지 않았어요. 누가 여수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그냥 다 갔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뭐 물론 쓰레기 마인더 그 매니저님도 아시겠지만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 여자가 대단하다 해요. 제가 1년에 지금 차를 뽑아서 1년이 됐는데 4만 킬로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리지 않고 갔고, 저 세 번째는 발이 부러져서 다리를 올리고 운전하고 대전을 간 거예요. 제가 기입사하고도. 네, 굉장히 위험한 질주를 했죠. 그래도 멤버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꾸준함이었다는 거, 약속을 지켰다는 거고요. 과제를 수행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하루 3명 만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야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제 수행은 이제 저한테 주는 과제였는데 각자 매니저님들의 그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루 3명 만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과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손 대표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과제라 생각하고 숙제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다경 매니저님이 숙제를 줘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15개월 동안 저 혼자 미팅에 나갔어요. 아고 등록은 많이 했는데 그 누구도 미팅에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잡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저의 과제가 뭐였냐면 신규 미팅 정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월, 화, 수, 목, 금이었잖아요. 월요일은 여기 오면 여기서 교육을 해주고 수요일은 명일동이었어요. 명일동 팀들 2-3명 모아서 거기서 좀 교육을 하고 제가 쫓아다니는 교육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은 솔직히 초대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손 대표님이 제가 EVP 됐을 때 준 과제였는데 너무 멀리 다니니까 그게 이제 나중엔 지친다고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2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울산 멤버들은 이제 그 저희 줌에 다 초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라는 게 저는 저게 과제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과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 스타트면 뭐 명단을 작성해서 밖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하나하나 과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저는 이제 저렇게 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번 달에도 제가 실은 교통사고도 또 제가 냈어요.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게 나한테 줄 사고를 그거를 빨리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뭐 매니저님한테 전화해서 매니저님 저 사고 났는데 PT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발이 다쳤을 때 VP 승급했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제가 EVP 승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사고 나고 PT 돈을 많이 들였죠. 벤츠를 제가 그냥 차로 그냥 이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크게 사고 내서 PT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인스타에 쓴 거예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인스타에다 다시 한번 이걸 올렸어요. 뭐냐면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 보면 그 예수 안에서는 그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셔도 자기만의 이제 그 갖는 믿음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 떴을 때 저는 매일 기도를 했어요. 실은 3월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PT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4월 목표가 또 생겼어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두바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PT를 한 번 더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같이 두바이를 가고 싶다, PT 여행.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PT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과정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타트 과정인데 제가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년 이 비즈니스 스타트 과정하고 핵심 리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즈니스 스타트 과정을 하는데 3단계 레벨업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제가 IMM 진화 VP, EVP 지금 해는 넘었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12월까지요 계속 그 PT를 향해서 1억 매출을 찍었었거든요. 포인트를. 그러니 그게 지금의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레벨업을 믿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나 시스템이 활용을 하시면 꼭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3P 요가인더에 강경 대표님께 되게 감사드리는 게 여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3단계 정말 레벨업이 돼서 정말 수혜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서 바로 그 또 핵심 리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통하면 저처럼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늦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처음이 빠르다고 뒤도 빠른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 과정은 엄청 늦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했던 매니저님들이 VP, EVP 갈 때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었거든요. 내가 왜 못하나 하고. 근데 그 뒤에 과정에서 제가 속도가 붙었어요. 그거는 제가 성실하게 꾸준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PT가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조금 내가 2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한 직급 달성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또 지금 이거 끝나고 또 미팅을 가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그냥 움직일 뿐이고 움직이니 성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요.